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치경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동과 노동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동에 그리고 노동법에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노동은 어떤 것이고 이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현재 우리는 어떤 내용을 적용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노동은 우리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하지 않죠.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동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노동 무엇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동은 부정적이고 뭔가 음습하고 뭔가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어떤 범죄자의 얼굴이 있는데요. 그 범죄자의 얼굴을 표현할 때 노동자 같다, 노동자형이다, 또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노동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노동은 나쁜 것 또는 음습하고 어두운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만큼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면에 대한 진실들 또는 가치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남북의 대치 상황이라던가 어떤 역사적인 연유 때문에 노동에 대해서는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 그리고 근로라는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해서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근로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국제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법률상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왔죠. 그리고 우리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가치를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모든 삶에서 노동은 필수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진들 보시면 여러분 삶에서 다 가치 있는 것들이고 바로 여러분들도 노동자로서 노동을 제공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합니다. 바로 이 노동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이 노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해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가치가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게 됩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계약 자유라는 명목 하에 자본가들은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비위생적인 환경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전염병 등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당시에 공장지대에서 수명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어린 아동 노동이 빈번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대부분 노동 현장에서 일을 했고 심지어 이 노동 현장에서 20시간에 가까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해 왔습니다. 바로 이 산업화 시기가 노동의 시작이고 이 노동이 보호받아야 되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동의 가치는 노동법이 태동하면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화를 지나면서 모든 세상의 생산
그리고 창조,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노동을 제공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노동자들은 단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운동이 점차 시작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산업화의 가장 큰 병폐였던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공장법이 만들어지고요. 노동조합을 불법 조직으로 간주하는 노동자 단결금지법을 철폐하는 등의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됩니다. 바로 이것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시기이고 노동법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의 노동법이 하나하나 정착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항의하기 위해서 파업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매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노동절의 연유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일을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이라고 칭하죠. 메이데이라고 얘기하고 이날을 기념합니다. 바로 노동의 가치가 말살되고 포갑되는 날이었고 그걸 통해서 노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한편으로 강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노동절 1886년 미국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고 노동시간 단축은 바로 노동법의 역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하루의 노동시간을 8시간, 일주에 40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노동절을 통해서 정착된 중요한 노동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와보시죠.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급속도의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70년대까지 산업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산업화는 이 산업화의 역군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국이나 유럽 같은 산업화의 병폐, 즉 노동환경 악화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953년에 이미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 조건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22살의 2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전태일이죠. 전태일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분신하면서 노동의 가치, 노동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의 가치를 보다 신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앞에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그리고 미국의 노동절 역사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청년 전태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런 노동의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1800년대 유럽에서 아동 노동이 성행하고 미국의 헤이마켓에서 노동절에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그리고 1970년대 청년 전태일이 분신하면서 노동의 가치, 노동법은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 노동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동법에 대해서 그럼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헌법, 즉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모법인 헌법에 그 근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 32조의 근로의 권리, 33조의 노동 3권, 근로 3권을 명시해 두고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노동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32조에 근로의 권리에 기반해서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헌법 33조에 기반해서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법률을 정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노사관계에 첨예한 대립을 최소화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법도 제정이 됩니다. 바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죠. 이렇게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와 관련되는 법률이 전반적인 노동법의 중요한 틀을 만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되는 법률에서는 헌법 32조 3항의 근거에서 법률의 근거에서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것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이 근로계약상에 다양한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그 근로조건들이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이 있죠. 뭐 최저임금법도 있고 이런 법률의 최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그 내용은 무효가 되고 이 최저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또는 이걸 준수하면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법률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이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 개별 근로자, 노동자들이 어떤 사업장에 가서 임금을 최소한 이 정도 보장받고 근로시간을 준수받고 또 휴가라던가 모성보호 이런 다양한 근로조건의 기준 이상의 조건을 보장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법률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사업주를 규제하는 처벌조항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체계가 개별적 근로관계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집단적 노동조합법입니다. 집단적 노동조합법은 개별 근로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여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소통하는 걸 통해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단체가 바로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죠.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을 조금 더 나아지게 교섭을 요청하고요. 이 교섭 요청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만드는 과정, 이게 바로 집단적 노사관계입니다. 이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이 집단적 노동조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개별적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불평등한, 근로자는 종속되어서 노동을 제공해야 된다는 한계 때문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키게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집단적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하고 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교섭해서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자치가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는 서로 비교가 되지만 두 가지의 법률 체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개별적인 근로자의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이런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노사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용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축의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라는 이 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우리가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이렇게 노사관계는 대립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다가 이제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산업평화, 서로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협력하고 협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협력적 노사관계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사협의회 제도를 운영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 앞서 노동의 가치 그리고 노동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노동의 몇 가지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은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가 특정한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서 종속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의 영역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 특정한 사용자가 아니지만 노동시장에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종속관계와 관련됩니다. 어떤 종속이냐? 내가 아예 사업장에서 특정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맺고 종속되는 인적 종속성이 있는 경우와 특정한 사업장은 아니지만 내가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디에인가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경제적 종속성, 이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이해할 때 우리는 종속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개별적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 말씀드렸는데 이 개별적 근로관계는 인적 종속성, 어떤 특정한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반면에 노동조합은 특정한 사용자를 전제하지 않지만 어느 사용자이건 또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노동력 제공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종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종속 노동에 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노동법은 이런 종속 노동을 보호하고 또는 종속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바로 노동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노동은 종속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노동법에서의 근로자, 아까 제가 이제 노동을 계속 강조했는데 법률에는 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우린 노동자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노동자는 법률에서 종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의 대표적인 법률인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개념, 노동자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한다는 것은 바로 인적 종속성, 즉 특정한 사업, 특정한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개념화할 때 바로 이 인적 종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이렇게 많은 기준들을 적용해 봅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로관계 또는 종속관계는 어떤 형식적인 거 또는 표면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A라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갑은 매일 출근을 해서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회사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하는데 1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는 시점에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업주는 무슨 말이냐?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다. 왜냐? 당신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성과급을 정해서 성과가 발생하면 임금을 보상을 하고 또 사대보험도 가입을 안 하고 이제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고 퇴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에 이미 자기는 근로 제공을 쭉 해왔고 그 과정에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또는 소득세를 사업소득 떼고 이런 걸 보니 내가 노동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그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시키는 일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수입을 얻어왔다면 바로 이런 하나하나의 지표들이 종속노동의 지표이고 이 종속노동의 지표를 통해서 나는 그 사람은 노동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노동자이면 그 사람이 노동자이면 당연히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노동법의 기준인 노동의 어떤 특징적인 종속노동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노동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각종 근로조건에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노동자의 상대방인 사용자 개념도 법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사업주, 즉 사업의 경영 주체죠. 또는 법인인 사업체도 있을 거고요. 다 사업주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위임을 받은 임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이제 사업 경영자라고 경영 담당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밖에 이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다 사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법에 적용이 대상이 되는 노동자, 근로자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러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잘 지키지 못하면 누가 규제를 받습니까? 사용자가 규제를 받습니다. 사업주는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노동관서 등의 행정적인 제재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노동법의 적용 대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법을 이해하려면 이 노동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반이 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근로자, 노동자라면 사용자와 계약관계를 맺고 근로 제공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근로관계라고 하는데 이 근로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걸 빌리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업무를 맡겨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계약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노동과 관련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근로계약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을 따져서 인정받게 됩니다. 그 실질이 뭐예요? 노동의 실질이 뭐예요? 특징이 뭔가요? 종속성입니다. 바로 고용계약이다, 위임계약이다 여러 형태를 얘기하지만 결국 그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관계 인지를 통해서 근로계약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관계를 맺을 때 조금 더 낮은 근로조건을 정하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근로자, 노동자는
법률상 정해놓은 최소한의 기준 이상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조건들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나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법보다 하회하는 낮은 수준을 정해놓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의 위반 사항으로 노동관사에 청구하거나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보다 더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의 가치, 노동의 역사, 노동법의 발생, 연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동의 특징인 종속성을 통해서 근로자의 개념, 사용자의 개념, 그리고 근로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